이 과제는 대구 경북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또는 이주를 예정하거나 희망하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와 관련된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교육장에 모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실제감이 높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한국 정주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과제는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는 교육자료방과 과제 해결 활동방 두 곳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료방에는 메타버스 학습방, 자료활용방, 한국어 교육 학습방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은 e-learning 콘텐츠로 제작된 동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만나는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준비, 한국 생활, 대학 생활, 지역사회 정주 등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강의 내용은 우리 지역 사회의 적응과 정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적 한국어 교육에 앞서 메타버스 수업 전 메타버스 이해와 활용법을 학습한 후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다. 한국어 교육은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며 총 10주차 과정 총 60강 각 30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어 교육 과정은 외국인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 단계에 맞게 총 3단계로 이주 준비 한국어 교육 단계, 이주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정주 한국어 교육 단계로 구성하여 이주민들의 생애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학습의 흥미와 현장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주민이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기본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기초 한국어,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알면 좋아요 e-learning 콘텐츠와 이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주를 돕기 위한 e-learning 콘텐츠를 제작하여 메타버스 교육자료방에 탑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생활은 처음이지 의식주와 언어 생활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5강 의식주와 언어 표현. 첫 번째, 의식주 관련 속담. 두 번째, 문화체험 관련 어휘. 세 번째, 한국어 문법 활동. 네 번째, 과제 해결 활동 순서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속담 중에 식은 죽 먹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죽이라는 한국 음식을 아시나요? 그런데 그 죽이 따뜻하지 않고 식었어요. 자, 그러면 한국의 속담 중 식은 죽 먹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일까요? 네,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두고 한국에서는 식은 죽 먹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죽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많이 먹을 수 있겠죠. 또 죽이라는 음식은 우리 서양의 음식의 숲처럼 되어 있어서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식은 죽 먹기처럼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두 번째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혹시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을 아시나요? 네, 우리 음식 재료 중 고추입니다. 야채. 그런데 야채 중에, 고추 중에 죄송합니다. 고추 중에 작은데 맵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일을 잘할 때 한국에서는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키가 작아서 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저 사람 힘이 없어서 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키가 큰 사람보다 몸집이 큰 사람보다 일을 잘할 때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추가 작아서 맵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먹었더니 이 사람 얼굴 보세요. 우와, 정말 맵습니다. 그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금강산은 지금 한국에 있는 산이 아니라 널스코리아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은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산을 구경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지 저 높은 산을 다 구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은 아무리 좋은 것도 배가 불러야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한국어 공부가 아무리 재밌고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아무리 즐거워도 배가 불러야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배가 불러야 관심이 간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야 좋은 것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울며 겨자 먹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겨자는 아주 매운 양념입니다. 우리 보통 생선회를 먹을 때 겨자를 잘 곁들여서 먹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매운 겨자를 어떻게 먹는다고요? 울며 먹습니다. 겨자를 그냥 먹어도 매워서 눈물이 나올 뻔하는데 울며 먹는 겁니다. 우리 그럼 어떨 때 사용할까요? 네.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할 때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울며 겨자 먹기,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는 일이 있나요? 네. 선생님은 아주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라는 말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지금까지는 모두 다 시과 관련됐다면 우리 의와 관련된 속담도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 날개 아시죠? 우리 천사라는 사람이 날개를 가지고 있고 새의 날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속담을 언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멋있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그러시죠. 그래서 좋은 옷을 입으면 더 예뻐요. 좋은 옷을 입으면 더 아름다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옷이 날개다. 옷이 날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선생님의 경험으로도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멋있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옷이 날개다 라는 말로 이야기하죠. 자, 이번에는 의식주 중에 주와 관련된 속담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부채로 더 바람을 일으킵니다. 이때와 관련된 여러분 속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안 좋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을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 그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훨훨 타오르겠죠. 그때 한국에서는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라는 말로 합니다. 안 좋은 상황을 더 나쁠 때 쓴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의식주와 관련된 속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자, 한국의 속담 중에 집 나가면 고생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금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너무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집 나가면 개 고생, 강아지처럼 힘들다랍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의 뜻은 네, 자기 집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가장 편하고 가장 좋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 집 나가면 고생이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표현도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문화체험 종류 및 관련 어휘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문화체험에는 달의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달에는 한국의 전통 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차를 마실 때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잠깐 알아볼까요? 자, 달의 체험과 관련된 어휘는 무릎을 꿇고 앉다, 다식을 먹다, 차를 우려내다, 차를 올리다, 두 손으로 차를 따르다, 달의 시연을 보다입니다. 자, 그러면 단어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앉다.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아이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다리가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한국에서는 무릎을 꿇고 앉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는 다식을 먹다. 우리 아까 전에 다래라는 차입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먹는 과자가 있습니다. 그 과자 이름이 다식입니다. 그래서 다식을 먹다. 자, 그리고 차를 우려내다. 우리 여러분 보이시죠?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녹차 같은 티백들이 물에 넣으면 차로 변합니다. 그것을 한국에서는 우려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차를 우려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차를 올리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차를 주는 것을 한국에서는 차를 올리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달의 체험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두 손으로 차를 따르다. 우리 달의 체험에서는 차를 따를 때 두 손으로 따릅니다. 그리고 따르다라는 단어 아십니까? 따르다라는 것은 우리 작은 그릇에 물을, 그러니까 차나 음료를 넣을 때 따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한복 입기 체험입니다. 여러분 한복 입어본 적 있으세요? 네. 그래서 한복 입기 체험과 관련된 어휘입니다. 속바지와 속치마를 입다, 허리끈을 매다, 버선을 신다, 두루마기를 입다, 옷고름을 매다, 마고자를 입다라는 것이 한복 입기 체험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속치마, 속바지입니다. 한복 안에 입는 바지와 치마를 우리는 속바지와 속치마를 입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허리끈을 매다. 보통 남자 한복에서 바지를 입고 나서 허리끈을 맵니다. 그리고 버선을 신다. 한복에서는 양말이 아니라 버선을 신습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입다. 한복 위에 입는 옷입니다. 그 이름이 두루마기입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입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옷고름을 매다. 한복에는 이렇게 길게 된 옷고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쁘게 만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옷고름을 매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남자 한복에 더 입는 옷입니다. 겨울에 입는 옷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고자를 입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옷이 마고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템플 스테이 체험입니다. 템플은 사찰에 가서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련 어휘로 보시면 예불을 드리다, 사찰을 순례하다, 참선하다, 공양을 하다, 108배를 하다, 명상을 하다라는 표현이 관련 어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템플 스테이는 말 그대로 사찰입니다. 우리 절을 말하는 거겠죠. 한국에서는 땡땡사, 땡땡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불국사, 동화사 등이 절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체험을 우리는 템플 스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템플스테이에 관련된 어휘는 예불을 드리다. 그러니까 우리 템플스테이에서 하는 의식을 우리는 예불을 드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참선하다. 우리 템플스테이에 가면 바른 자세를 해서 이렇게 참선하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을 순례하다. 아까 전에 사찰은 절이라고 이야기했죠. 절을 돌면서 이렇게 구경하는 사찰을 순례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공양을 하다. 우리 사찰에서는 밥을 먹는 것을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양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선처럼 명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을 명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문화체험 관련 어휘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의식주 생활 중에서 우리 의와 식과 주와 관련된 문화체험과 관련 있는 어휘들입니다. 자, 우리 보통 문화체험을 이야기할 때 전시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술 전시회, 사진 전시회, 공연 전시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술관에 가요, 사진전을 보러 가요, 공예 작품을 보러 가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전시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콘서트입니다. 콘서트는 음악이죠. 그래서 K-팝 콘서트, 재즈 콘서트, 토크 콘서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문화체험과 관련된 어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를 사용을 했고요. K-팝은 한국의 음악이고 재즈라는 음악 장르를 아시죠? 토크는 서로 강연, 이야기하면서 콘서트처럼 구성된 것을 토크 콘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화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순서입니다. 첫 번째, 공연 정보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표를 예매하고 티켓을 수령하고 좌석을 찾고 공연을 관람하고 감상 소감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문화 체험을 하려고 준비를 했을 때 어디에 어떤 공연이 있는지를 검색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공연을 가려고 하면 표나 티켓을 예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티켓을 수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수령하다는 받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티켓을 받고 좌석을 찾아서 앉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관람하다. 우리 관람하다는 공연을 관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상 소감을 말하다. 공연을 보고 나서 그 공연이 어땠어요? 라고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감상 소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상 소감을 말하는 것도 하나의 공연 또는 문화 체험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공연 정보를 검색하다, 티켓을 예매하다, 티켓을 수령하다, 좌석을 찾다, 공연을 관람하다, 감상 소감을 말하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웠던 의식주 관련 표현을 사용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배운 어휘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문법 활용입니다. 오늘 배울 문법은 은척하다, 는척하다, 을뻔하다라는 문법입니다. 우리 한국어에서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은척하다, 는척하다. 두 번째는 을뻔하다라는 표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척하다, 는척하다, 인척하다는 형용사 은척하다, 동사 는척하다, 명사 인척하다라고 사용을 하면서 우리 만일에 학생 명사입니다. 그러면 학생 인척하다, 자다 동사입니다. 그러면 자는 척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사용한다? 가짜 행동, 거짓 행동일 때 우리는
은척하다, 는척하다, 인척하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행동을 진짜가 아니라 거짓된 행동 또는 가짜 행동을 이야기할 때 은척하다, 는척하다, 인척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깼지만 너무 피곤해서 자다입니다. 이 사람 지금 자고 있어요? 안 자고 있어요? 안 자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자다. 가짜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자다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자는 척 했어요. 자는 척 해요. 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요리를 해준 친구의 성의를 생각해서 매운 음식을 잘 땡땡땡 먹다입니다. 자, 성의라는 것은 정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리를 못하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줬어. 그런데 나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의 마음을 생각해서 나는 어떻게 했다? 가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잘 먹는 척 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람은 돈이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돈이 많다입니다. 우리 이 사람 돈 없어요. 그런데 가짜 행동, 거짓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돈이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돈이 어떻게? 많습니다. 많은 척 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어제 길에서 넘어졌는데 창피해서 아프지 않다. 하하하. 여러분, 길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하지만 창피하다. 부끄러워서 이 사람 어떻게 했다? 아프지 않다. 여러분, 지 않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아프지 않은 척 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 않다에 사용할 때 형용사와 동사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도 선생님이 메타버스 라이브 수업에서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배웠던 문법은 은척하다, 는척하다, 인척하다는 모두 다 가짜 행동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을 뻔하다입니다. 을 뻔. 우리 받침 있어요? 받침 없어요? 우리 늦을 뻔하다, 할 뻔하다 모두 다 을 뻔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을 뻔하다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나기 직전까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 같았다랍니다. 어떤 일의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같이 갔을 때 우리는 을 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늦다, 늦을 뻔하다라는 말은 안 늦었다라는 얘기고 하다, 할 뻔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것 같았지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안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을 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어제 문화체험은 잘 했어요? 네. 그런데 늦잠을 자서 체험 시간에 늦다. 그런데 이 사람 안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한다? 늦을 뻔했어요. 지각할 뻔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얼굴이 안 좋아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길이 미끄러서 사고가 나다. 그런데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사고가 날 뻔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급하게 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늦잠을 자서 지각하다. 그런데 지각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늦잠을 자서 지각할 뻔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을 뻔하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쓰는 표현이 을 뻔하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두 번째 배웠던 문법 을뻔하다, 첫 번째 배웠던 은척하다는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법이니까 여러분이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제15강 의식주와 언어 표현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주와 관련된 언어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거기와 관련된 한국 문화 체험과 관련된 어휘들도 여러분이 아셨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메타버스 라이브 수업에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